뉴저지주 누아키 코로나 핫스팟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모든 사업체는 셧다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소규모 집중구역 중점 지역을 재조정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올 겨울을 대비해 국립학교 교실에 각종 장비를 지원합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뉴욕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새로운 911 정신건강팀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연방검사들을 상대로 선거 부정 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11월 10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누아크시의 코로나19 양성률이 19%로 집계되면서 지난 27일 내려진 비필수 사업장의 조기 폐쇄 명령이 연장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감염률 35%를 기록하면서 세 곳의 우편번호 지역은 모든 사업체가 셧다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누아크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2주간 슈퍼마켓, 약국, 주유소를 제외한 지역 내 모든 비필수 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오후 8시에 종료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스 바라컨 누아크 시장은 이 제한 조치가 종료되는 오늘 19%의 높은 코로나19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며 계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아크 핫스팟 구역의 우편번호 3곳을 언급해 이 구역 중 한 곳은 35%의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며 더 강화된 추가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구역들의 추가 제한 조치 사항으로는 약국을 포함한 모든 사업체는 평일 오후 9시, 주말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또 오는 23일까지 2주 동안 스포츠 활동과 장기 의료시설 방문이 금지되며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방문은 하루에 방문자 1명으로 제한됩니다. 추수감사절 모임은 직계 가족만으로 제한되며 공개적인 모임은 10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말하거나 노래할 때를 포함해 모든 종교기관에서 착용해야 하며 건물 출입 시 온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브라컨 누아크 시장은 이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은 비즈니스는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첫 번째로 위반할 경우 48시간 동안 폐쇄되며 두 번째 위반 시 2주, 세 번째로 위반할 경우 30일 동안 폐쇄됩니다. 또 네 번째 위반 시에는 사업 허가증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한편 9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식당 및 술집 실내 영업에 조기 폐쇄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소규모 집중구역 중점 지역을 재조정했습니다. 그중 브루클린에 지정됐던 코로나19 집단 발병 지역 핫스팟이 감염률 하락으로 레드존에서 오렌지존으로 전환됐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업데이트된 코로나19 소규모 집중구역 중점 지역을 발표했으며 그 결과 지난 10월 초부터 폐쇄된 브루클린 남부 지역의 레드존이 코로나19 감염률이 50%까지 줄어 학교 및 예배당의 방역 규정이 완화돼 레드존에서 오렌지존으로 전환됐습니다. 또 뉴욕주의 이리, 맨로, 오난다가 카운티는 옐로존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리 카운티의 일부 지역은 7일 평균 양성률이 2.5%를 넘어섰고 맨로와 오난다가 카운티의 경우 7일 평균 양성률이 3% 이상으로 나타나 이들 카운티 모두 10만 건의 코로나19 양성 사례로 1일 입원율이 증가해 옐로존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학교 및 예배당 등의 방역 규정도 완화됐습니다. 색상 코드에 대한 방역 규정으로는 레드존일 경우 예배당은 수용 인원 25%로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대규모 모임은 금지됩니다. 식당은 포장 음식만 가능하고 학교는 폐쇄 조치되며 온라인 수업만 허용됩니다.
어른존의 예배당은 수용 인원 33%로 최대 25명까지 허용되며 대규모 모임은 최대 10명으로 실내 및 실외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또 체육관 등의 비필수 사업체는 폐쇄됩니다. 식당에서는 야외 식사만 가능하며 테이블당 최대 4인까지 가능합니다. 학교는 폐쇄되며 100% 온라인 수업만 허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옐로존은 예배당 수용 인원의 50%까지 가능하며 대규모 모임은 실내, 실외에서 최대 25명까지 허용됩니다. 식당에서는 실내 및 실내 식사가 가능하고 테이블당 최대 4명까지 허용돼 식당과 술집은 자정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학교 대면 수업을 하는 20%의 학생들은 매주 의무적인 테스트를 치러야 하고 비필수 사업체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쿼모 주지사는 코로나19는 전국과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가을과 겨울까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능한 빨리 코로나 백신이 나와 공평하게 접종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올 겨울을 대비해 교실 수업 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종 장비를 지원합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육국에 따르면 최근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창문을 자주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시 공립학교 교실 권장 실내 온도는 화씨 67.5도 정도지만 일부 교실의 경우 날씨와 교실의 위치 등에 따라 화씨 48도까지 내려가 수업에 방해를 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팬데믹 통분 계획을 세우고 이동용 히터, 공기청정기, 공기순환 장치용 고급 필터 등을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국이 지원하는 이동용 히터는 자주 창문을 개방하더라도 일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기청정기 2만 개를 구입해 창문이 부족하거나 실내 통풍이 잘 안 되는 교실에 설치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률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마스크 착용하고 너무 학교 생활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워져도 아이들이 여전히 지금처럼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걱정은 안 돼요. 교육국에 따르면 우선 11월 중순까지 1만 7천 개가 공급되고 내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필요한 필터를 확보해 전체 교실의 공기순환 장치에 고품질 필터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시는 2,000여 개의 공립학교와 유치원 등에 110만 명 정도가 대면 수업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주일에 1회 이상 학교에 등교해 대면 수업을 하는 학생 비율이 40%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TV 뉴스 최명지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뉴욕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의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뉴욕은 90억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와 함께 식당 등 중소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붕괴 직전의 대중교통 시스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연방정부 지원 또는 50억 달러 차입 권한을 부여받지 못할 경우 2만 2천 명의 시 공무원이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 주민들은 연방정부와의 갈등이 종식되고 자금이 투입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뉴욕 경제가 활성화되고 보류되거나 지연됐던 각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재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당선자는 뉴욕과 같은 최전선 노동자가 많은 지역사회에 부대를 제공해야 한다며 주 지방정부에 경기부양 자금을 지원할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또 뉴욕주가 추진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지연됐거나 보류됐던 허드슨강 새 열차 터널 건설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맨해튼 혼잡 통행료 시행, 맨해튼 이에비뉴 전철공사, JFK 라과디아 공항 개보수 공사 등의 프로젝트들을 바이든 당선인은 이미 인프라 계획에 포함시키면서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또 MTA 측이 내년까지 계속 운영하기 위해 요청한 120달러 지원금도 주 지방정부 지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 외식업계는 연방정부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비즈니스 업계들을 위한 1,200달러 규모 연방보조금이 포함된 레스토랑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 개표 완료와 예상되는 법적 다툼으로 인해 공식적인 대통령 당선 확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처한 각종 현안은 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의료 전문가와 정신위기 전문가와 함께 정신건강 관련 응급 상황에 대응할 새로운 911 정신건강팀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새로운 911 정신건강팀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911 정신건강팀은 응급의료서비스 의료 전문가와 정신위기 전문가가 911을 통해 정신건강팀을 파견해 정신건강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폭력적인 행동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는 911 정신건강팀과 NYPD가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다른 도시의 경찰 대응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대안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는 오리건주 유진의 카우츠 프로그램으로 911을 통해 정신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을 가진 구급 요원 및 위기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작년에는 2만 4천 건의 전화에 응답하는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또 약 150건의 사례에서는 경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엘버커키, 덴버, 로스앤젤레스 및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도시에서도 이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요커 5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움직임을 본격화한 가운데 윌리엄 발 법무장관이 연방 검사들을 상대로 선거 부정 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연방 검사들을 상대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내 선거범죄 담당 고위검사가 이를 반발해 사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까지 치른 미국 대선 결과가 며칠의 지연 끝에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마무리되자 대규모 불복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에 관해 이번 선거에서 여러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으로 정권 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갈등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9일 CNN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공직자 청렴수사국 산하선거범죄부서 책임자인 리처드 필저 검사는 바 장관의 부정선거 조사 지시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필저 검사는 동료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바 장관이 선거 결과가 이의 없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정선거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던 40년 정책을 폐지하는 중대한 새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으며 선거 결과가 확정되고 모든 재검표와 다툼이 끝날 때까지 명시적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이 기존 정책인데 이를 뒤엎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바 장관은 이날 전국의 연방 형사 검사들에게 메모를 보내 투표 부정에 대한 실질적 혐의가 있다면 관할 구역 내 특정 지역에서 선거 결과가 확정되기에 앞서 이를 추적하는 것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연일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법무장관이 총대를 메고 검사들에게 관련 수사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바 장관의 이런 지시는 필저 검사를 포함해 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놀랄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9일 뉴욕 연방동부지검에 따르면 뉴욕시 퀸즈 123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아마오리 아브레유 경찰과 다른 4명이 2016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뉴욕시에 코카인을 유통시킨 혐의로 FBI에게 체포됐습니다. 아브레유 경찰은 이들 일당과 함께 350kg 이상의 마약을 수입하고 유통시키면서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가 오는 14일 오후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퀸즈 한양마트 플러싱 매장 주차장에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날 행사는 비보험자도 가능하며 보험 소지자의 경우 보험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패밀리터치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린이 정신건강 관련 무료 행사를 오는 15일 개최합니다. 우리 아이 코로나 스트레스 어떻게 극복하지? 라는 주제로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 15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정정숙 박사가 강사로 초청돼 코로나19로 인해 무기력해진 자녀들의 정신건강을 돕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등록비는 무료이며 참가 신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11일까지 하면 됩니다. MTA는 다음 달 1일 오전 2시부터 베라자노 네로우 브릿지 양방향 신규 요금제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거주자는 $2 75센트의 이지패스 요금이 적용되며 카풀 이용자에게는 $1 70센트를 부과합니다. 일반 이지패스 이용자는 $6 12센트를 부과하며 통행료 우편 납부자에게는 $9 50센트가 적용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역에 따라 코로나 감소세를 보이는 곳이 있는 반면 확진자 증가로 인해 셧다운되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 증가로 인해 셧다운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